들어봐, 우리 결혼식을 취소하지 말아줘. 그 사람 표정을 보고 내가 좀 유치했나 싶어 후회했는데 미래의 시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가 나를 무시하고 있었고 내 남자친구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도와주세요. 브랜드 상태로만 평가하는 남자친구와 곧 시아버지가 될 시아버지 때문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결혼 모임에서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고 두 번째 결혼 모임에서 쫓겨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는 내 코트를 보고 불쌍하다고 나를 비웃었지만 그들이 내 코트에 붙은 태그를 보자마자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은 제시커 스미스입니다. 저는 28살이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공항에서 지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뉴욕에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패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현재 남자친구 제이커브 터너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보다 2살 위였고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처럼 그 카페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서로 자주 친해지기 시작해서 아무 자극도 없던 내가 2년 연애 끝에 금세 반해버렸어. 드디어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 안녕 제시카, 우리 부모님 집에 가는 건 어때? 다음 주 어느 날 결혼 모임에서 갑자기 프러포즈를 하더군요. 그 사람도 저처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고 그 사람도 제 아버지처럼 대형 패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버지만큼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랜드 사장의 아들이라 그도 브랜드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결혼 모임에 꼭 가고 싶어요. 웃으며 대답했는데 표정이 좀 침울한 표정이었는데 아버지는 가난한 것 같은 사람을 싫어하셨어요. 괜찮을 거라고 확신해요. 나쁜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 당신이 가난하다거나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외모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의 말에서 뭔가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외모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당신의 독특함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무례한지. 제이콥의 여자친구로 보이려고 괜찮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제이콥과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더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쉬는 날에도 패션 관리 메이크업을 거르지 않았고 저가형 브랜드부터 고급 브랜드까지 내 의상에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의 존재는 그 옆에서 밝게 빛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와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덜 보일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델 같은 체격과 얼굴, 그리고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입니다. 그는 일할 때 패션 잡지의 페이지를 쉽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높은 수입을 얻습니다. 다국어를 해서 능력치는 내가 더 높지만 그보다 훨씬 뛰어난 얼굴 특징을 갖고 있어서 쉽게 끌렸는데 가끔 거만한 말이 귀찮아서 제시카 예쁘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엄격하시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터너 가문에 적합한지 기본적으로 아버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지 아버지가 자신의 브랜드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를 더럽히는 사람은 그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날 당신을 변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은 압박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없이 나를 버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당일 점점 커지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미래의 시댁이 고급 아파트 몇 층에 사는지 맨 위층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심코 대답했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발을 잃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월 임대료가 $7,000인 초호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는 침실이 4개 있는 넓은 거실과 주방 구조였으며 도보로 단 2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역까지 가는데 집세는 높았지만 편의성도 높았다. 불안함. 나는 괜찮을까 중얼거렸다. 그러자 살짝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허락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사람 여자친구보다 그 사람이 괜찮을지 좀 불안한 마음에 그를 붙잡아 두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사람 어머니가 그녀를 보고 우리에게 인사하러 계셨거든요. 그녀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과 그녀가 입는 값비싼 물건들. 터너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었다. 우리 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이 고급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꽤 차갑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앉아 있는 것일로 안내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제이콥은 이 사람이 당신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예,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입니다. 그녀는 나보다 2살 어리고 공항에서 지상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마쳤다. 내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질문을 했다. 제시카 옷 전체 가격이 얼마였어? 코트는 더 갭 제품이고 스커트는 스커트야. 자라 출신이니까 합계 3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대답을 듣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며 제이콥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제이콥이 싸구려 생긴 여자를 여기 데려왔나요? 우리 성을 욕되게 하려는 겁니까? 나는 나예요. 미안 아빠. 시아버지가 저를 싸구려라고 욕했을 뿐만 아니라 제이콥이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필사적으로 사과하고 있어서 충격받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명품 브랜드의 CEO입니다. 그런 싸구려 맛을 가진 여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해고한다고 선언했고 제이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혼은 끝났고 우리는 나란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콥이 투덜대기 시작했지. 내가 너 때문에 내 입맛대로 입지 말라고 했지?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웠는데 왜 결혼할 때 옷도 스스로 고르지 못하니? 너는 말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아빠 브랜드 옷만 입으라고. 시아버지의 태도와 제이콥의 지지 부족에 화가 난 건가요? 내 말투가 거칠어지더니 내 심정을 반영한 듯 제이콥도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요. 그 옷을 입으면요. 빛날 옷.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당신 멋대로 하니까 우리 결혼도 위험해요. 그럼 결혼을 취소하자. 나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그 사람이 말을 더듬더니 농담하는 거 맞다고 대답했는데 나는 진지하다고 대답했다. 그 사람의 이전 자신감이 모두 증발하고 그는 계속해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부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결혼식을 취소하라는 그의 탄원을 보니 내가 진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가혹해서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결혼 축하 인사를 하기로 했고 잘 안 되면 시아버지가 파혼하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얘야,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을 위한 이 옷은 어때? 제이콥은 첫 만남의 첫 타격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 그의 주요 관심사는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 같았어. 분명히 그의 아버지의 의견은 우리의 임박한 결혼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 사람 아버지가 입는 옷과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자신있게 제안한다. 방해할 거면 내가 입는 옷을 선택할게. 여기서 헤어지자.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비밀병기로 결심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2번째 혼인 잔치 날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제이콥은 아침부터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저는 차분한 편이었는데 옷차림이 달라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은 모두 이탈리아산이었어요. 아버지께 부탁해서 해외에서 브랜드를 운영하고 미국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는 미국 지사 직원에게 옷을 배달하라고 시키셨어요. 옷이 도착했을 때 제이콥이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보시고는 전혀 몰랐어요. 내 새 코트.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에 약속 시간이 부족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알았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군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불신이 너무 커져서 그 사람에게 숨겼습니다. 거짓 미소를 지으며 최선을 다해 부모님 집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하러 오셨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가셨다고 시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 야야 제이콥,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에게 내 브랜드로 옷을 입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의 브랜드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가 한때 나에게 그의 브랜드 양말 한 켤레의 가격이 $200가 넘는다고 말했던 것 같다. 미안해요 아빠. 제시카가 옷을 고르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제시카, 우리 가문의 브랜드 이미지를 깨뜨리지 말아주실 수 없나요? 내 말은 그렇게 싸구려 같은 코트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짝퉁 아닌가요? 얼핏 보면 LS 보온 같은데 그게 아닌데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검색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가격을 확인하고 있었나 봐요. 찾아보니 코트랑 똑같은 짝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싸구려 우리 브랜드를 입지 않더라도 시아버지가 내 외모를 무자비하게 쪼개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터무니없었고 이것은 더 이상 만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을 환영합니다. 제이콥은 그의 아버지 앞에서 긴장했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60짜리 코트를 벗으세요. 당신은 불쌍해 보입니다. 그는 실제로 내 코트와 비슷한 제품이 $60짜리 제품이 있다고 말하면서 불꽃을 튀겼습니다. 지금은 영이 3개 빠졌네요.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미안해요. 옷걸이 좀 빌려도 될까요? 근처에 있는 옷걸이를 찾으려고 했더니 장인어른이 저런 싸구려 고양이를 사라고 해서 옷걸이는 너무 좋은데 저쪽에 바구니가 있어서 제이콥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고 제이콥에게 빨래 바구니를 나에게 건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태그를 봤어요. 제시카 왜 아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꽤 인상적인 옷을 입고 있다고 시아버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결혼 얘기를 했어요. 그만하자. 둘 다 놀란 표정이야. 무슨 말이야 제시카.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 해도 당연한 일이야. 미래의 아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 내 편이 될 수 없다면 너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지만 이건 뭐냐고 물으니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켰다. 시아버지 이 코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브랜드인데 프라다라고 했더니 이건 프라다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고 아버지가 프로젝트를 주도하셨다. 세상에 단 5벌밖에 안 만들어지고 가격은 $60,000 시아버지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반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시아버지 브랜드 코트 중 가장 비싼 코트가 $100,000에 달했다. $112,000인데 대체적으로 꽤 고급스러운데 내 근처에도 안 가서 빅브랜드 CEO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잖아. 시아버지는 둘이서 할 말이 없어 계속 말했는데 제이콥은 그렇지 않나? 당신은 CEO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너무 자만하고 있었군요. 확실히 당신은 멋있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속마음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오비 반론을 시도했지만 내 관점에서는요. 그 사람이 화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정당화해도 돼요? 괴롭힘을 다 나 혼자 짊어지게 놔두고 두 번째는 성공하라고 압력까지 줬어요. 우리 역할이 잘 바뀌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그에게 그가 상당히 굴복했다고 엄하게 말했고 단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이콥이 시아버지를 돌아보자 그는 물론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잘못했어. 제발 오해는 하지 말고 진정해라. 그 사람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완전히 역겨워서 깊은 한숨을 쉬었고 시아버지는 놀라서 나를 초조하게 바라보셨다. 초호화 이탈리아 브랜드 루비. 물론 세계 최고 브랜드 중 하나죠. CEO인 줄 알아요. 제 코트는 루비 제품이에요. 프라다와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CEO 딸이라는 게 아니라요. 농담이군요. 둘 다 눈을 크게 뜨고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다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약혼 발표할 때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동안 좀 더 명문 브랜드 딸을 폄하해왔나 봐요. 제이콥 아빠가 장난을 그만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미리 몰랐는지 당신 덕분에 우리는 궁지에 몰린 바보가 됐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은 비난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알았어. 내가 들었던 것은 그녀가 단지 단골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하어 직원 내 남자친구가 아버지를 꽤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너무 미안해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차를 끓여 드릴게요. 아버지. 아저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정말 역겹다고 하더군요. 항상 시아버지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지위가 높으면 태도를 바꾸는 그런 시아버지처럼 행동하시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시점에서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정했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을 때 아버지가 고려 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어조가 확고해졌습니다. 내 회사를 인수하고 내 회사를 인수할 거야. 그래 패션 브랜드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메이저 브랜드의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패션 브랜드는 자신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입는 사람은 땀의 광채를 느껴야 한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그는 이제 메이저 브랜드의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과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인수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 아빠, 우리가 지금 인수되면 망하는 거죠. 저항할 자금이 없나요? 제이콥이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장인 어른의 회사는 간신히 수익성을 유지했고 그들의 상황은 항상 위태로웠고 큰 충격으로 쉽게 피올리 적자로 추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고 나도 그렇게 하도록 키웠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말했듯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제시카 미안하다. 제이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한때 멋있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렇게 한심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구나. 시아버지 제시카 정말 미안하다. 그 사람이 빌었던 인수를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최종 결정권은 제가 가진 게 아닌데 시아버지가 얕보셨어요. 방금까지 업신여겼던 나에게 그의 잘못된 자존심은 나를 역겨워했고 나는 단지 아버지에게 달렸다고만 말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시아버지는 절망에 빠진 두 남자를 무시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꿇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보고했을 때 제이커브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인수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차분한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딸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항상 제 전 시아버지의 회사 인수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던 사람이 자신이 인수를 고려하고 있던 회사의 CEO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그는 인수에서 아버지가 CEO를 제외한 모든 직원의 조건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전 시아버지의 운명이 전적으로 아버지 손에 있다는 뜻이고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TV에서 루비사가 대대적으로 성장했다는 속보를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패션 브랜드가 선도적인 패션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전 시아버지와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브랜드 상품뿐만 아니라 생활 속 모든 것에도